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2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과 행복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활동과 휴식의 중요성을 알아보려 합니다. 어제는 자연의 섭리와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운동과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이 있으니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고 풍요로우며 행복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생각, 말, 호흡, 음식과 식사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활동과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동은 운동과 일하는 것이고 휴식은 저녁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활동과 휴식이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운동을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 있으니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운동과 질병을 연결짓는 사고방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병이 있으니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잠재의식에 질병이 자리 잡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더라도 이 잠재된 병의식이 운동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하고 놀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니 즐겁게 놀아보자는 생각으로 운동을 즐겨야 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처럼 해도 좋고 가벼운 활동이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동산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눈부시다면 눈을 감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마에 햇빛을 느끼고 어깨를 뒤로 젖힌 후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맨발로 서서 대지의 에너지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매일 1015분 정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은 건강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운동을 상상해 보세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햇빛 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대지로부터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내 몸으로 스며들고 몸속에 있던 나쁜 에너지는 빠져나갑니다. 먼저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그 과정을 시작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생명 에너지가 내 몸에 가득 차는 것을 느낍니다. 숨이 가득 차면 잠시 멈추고 자신을 상상해 봅니다.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마음속에 그리며 숨을 서서히 내쉬면서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며 신선한 생기와 에너지를 몸 안에 가득 채웁니다. 숨이 차오르면 다시 잠시 멈추고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깁니다. 이렇게 깊은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활력으로 채우며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실천합니다. 매일 아침 1015분 정도 심호흡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많은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추천해드렸고 모두가 긍정적인 효과를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꽃을 가꾸거나 텃밭에서 식물을 맨손으로 만지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가볍게 배드민턴이나 공놀이 같은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마치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야생동물처럼 제약 없이 즐겁게 노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들이 병을 앓지 않는 이유도 그들이 자유롭고 자연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을 움직이고 신나게 뛰어놀며 즐기는 활동이 가장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운동이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일터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또 하나의 놀이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물론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놀이처럼 생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게임을 하듯 단계별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하나씩 이겨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성과에 대한 부담감 없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며 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손에서 놓아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일하는 동안에도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의 즐거운 놀이입니다. 운동을 할 때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게임하듯이 즐기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놀이처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며 병에서 더 빨리 나으려면 해야 해라고 생각하고 일할 때도 더 잘 살기 위해 스트레스를 견뎌야 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과 병, 일과 스트레스를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약 2만여 개의 유전자가 염색체와 함께 존재하고
이를 통틀어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유전체를 피아노라고 한다면 유전자는 피아노의 건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주자입니다. 피아노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는 피아노나 건반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가 어떤 곡을 선택하고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음악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고 혼란스럽고 불협화음이 많은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주자, 즉 우리의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믿고 어떤 활동이든 즐겁게 한다면 우리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선율처럼 우리의 삶도 건강, 풍요, 행복이라는 예술 작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휴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휴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밤에 충분히 깊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잠자리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이 건강하게 잘 수 있는 환경일까요? 우선 침실의 공기가 잘 순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실은 늘 신선한 공기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식 건물들은 보온, 단열, 방음을 위해 지어지다 보니 창문이나 문을 닫으면 공기가 쉽게 순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기 장치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직접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야 합니다. 침실 역시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공기가 원활히 순환되지 않으면 잠자는 동안 공기가 탁해지기 쉽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잠을 자면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탁한 공기 속에서 잠을 자는 것이 됩니다. 깨어났을 때도 상쾌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잠자리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야생 동물들이 자연 속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의 수면 환경도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공기가 잘 순환되는 환경은 마치 산속에서 자는 것처럼 상쾌한 잠을 유도합니다. 환기 때문에 공간이 다소 차가워질 수 있어도 약간 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면 충분히 쾌적하게 잘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보다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자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는 것은 숙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공기 순환만큼 중요한 것이 잠들기 전의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져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면 한 번쯤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잠자기 전에 깊은 호흡과 긍정적인 상상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후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믿으며 그 모습 그대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를 상상해 보세요. 몇 번의 깊은 호흡 후 자연스럽게 잠에 들면 됩니다. 꾸준히 이렇게 숙면을 취하다 보면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정말로 상상했던 생기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2년 전 72세의 남성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뇨로 인해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여러 합병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뇨로 인해 망막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약해졌고 뇌경색과 심근경색으로 여러 번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콩팥이 악화되어 투석을 앞두고 있었고 다리에는 감각신경 장애가 생겨 발의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미 자녀들에게 유언과 재산 분배를 마친 그는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자녀들의 강력한 권유로 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깊은 호흡법과 놀이처럼 즐겁게 활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자연식물식과 생채식 요법을 도입하도록 지도했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아바타 프로그램도 소개했습니다. 2년 후 그는 놀랍게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전에는 밀폐된 사무실에서 생활하며 술과 고기 위주의 식사를 했지만 이제는 환경과 음식을 모두 바꿨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꽃을 기르고 돌을 가꾸는 등의 활동을 통해 더 건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식사도 자연에서 재배한 채소를 중심으로 하며 과식을 피했습니다. 또한 아바타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다는 긍정적인 상상을 지속하며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꾸준히 그려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며 기대한 대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84세가 된 그는 여전히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건강, 풍요, 행복을 창조하는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진정으로 복과 건강을 불러옵니다.
웃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웃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웃음의 치유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노먼 커즌스의 이야기는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불치병인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의사들로부터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픔에 빠져 절망 속에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웃으면서 죽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TV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계속 웃었고 놀랍게도 병이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커즌스는 불치병은 없다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이야기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연재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 그는 UCLA 의과대학의 교수로 특별 채용되어 10여 년 동안 웃음 요법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며 그 경험을 생물학이라는 책으로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웃음이 가진 치유의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환경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화목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강, 풍요, 행복을 창조하는 비결입니다. 자연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근본입니다. 한번 소리 내어 읽어볼까요? 우리 가족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공동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흙에서 오는 자연의 모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과 흙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과 깊이 잠드는 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족, 직장,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환경은 그 자체로 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자연, 가족, 일터,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와 인류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탄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진심 어린 감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탄의 마음을 일상에서 꾸준히 훈련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감사가 모여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우리는 더 큰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활동과 휴식,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 행동 하나하나가 건강과 행복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삶을 실천해 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